전쟁은 400년 전에 끝났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사용된 심리 전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칼은 사라지고 적군도 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전쟁 중이다. 그리고 그 전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리더십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전쟁을 지휘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 심리를 지휘한 리더였다. 오늘 우리는 그 심리를 다시 해석하고 그 원리를 현대 비즈니스와 삶에 그대로 적용해본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 도망친다.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 본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그의 유명한 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결의나 허세가 아니라 공포의 방향을 재설계하는 심리 기술이었다. 도망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는 것이 살 길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공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사람의 행동도 바뀐다. 본능이 재프로그래밍 된다. 그리고 이 전략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사람들은 실패가 무서워서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실패보다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움직인다. 결국 공포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다. 공포의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은 조직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결국 자신의 미래를 움직인다. 그렇다면 공포 다음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기대값이다. 전쟁 당시 조선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병력도 군량도 무기도 부족했고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은 무모함이 아니라 집단의 기대값을 조작하는 심리 전략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행동한다. 기대값이 낮으면 성과도 낮고 기대값이 높으면 그 기준에 맞춰 행동이 상승한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기대값을 승리로 설정했다. 이길 것이라 믿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행동을 바꾸었고 그 행동이 전쟁을 바꾸었다. 현대에서도 똑같다. 팀의 기준, 조직의 기준, 개인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기대값이 결정한다. 기준을 바꾸는 순간 결과도 바뀐다. 하지만 기대값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전쟁은 혼란 그 자체다. 정보는 뒤엉켜 있고 상황은 예측 불가하며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단단했고 감정은 통제돼 있었고 분노나 공포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감정 지배력,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모셔널 다머넌스다. 지도자의 감정이 안정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뢰한다. 지도자가 불안하면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감정은 말보다 빠르게 조직에 퍼지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오늘 조직에서도 같다. 확신 있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말 한 문장, 불안 속에서도 안정된 태도. 이런 것들이 리더십을 만든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상황도 지배한다. 이순신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부족함이다. 모자람은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집중장치가 되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리고 물러날 곳이 없다. 뒤가 없는 사람은 집중한다. 선택지가 없는 집단은 단단해진다. 풍족함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만 부족함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든다. 오늘 비즈니스에서도 부족함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레이저 같은 집중력을 만든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집중이 생기고 그 집중 때문에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침묵의 힘이다. 이순신은 말을 아끼는 리더였다.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과도한 감정 표현도 없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권위의 표시였다. 침묵은 상대에게 심리적 상위자라는 인상을 주고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따르게 만든다. 과한 설명은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는 신호다. 반대로 짧고 명확한 말, 그리고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리더는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신뢰를 심는다. 이순신이 남긴 가장 강력한 심리 전략은 어쩌면 이것일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조각내서 해결하는 능력. 명량의 전 12척 대 133척. 한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싸움이다. 하지만 이순신은 133척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매 순간 눈앞에 단 한 척만 상대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조각내면 가능해진다. 사람은 큰 목표에 압도되지만 작은 목표에는 즉시 반응한다. 오늘 당신의 목표 역시 한 번에 이루려 하면 무너진다. 하지만 해낼 수 있는 조각으로 나누면 그 조각 하나하나가 쌓여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는 명령으로 움직인 리더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사람을 움직인 리더였다. 병사들은 그 앞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이 곧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리더의 정체성은 조직의 문화가 되고 팀의 태도가 되고 승패의 기준이 된다. 오늘 비즈니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전략이나 말솜씨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이다. 리더가 책임지면 팀이 따라오고 리더가 포기하지 않으면 팀도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이순신 리더십의 본질은 하나다. 심리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전쟁을 지배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비즈니스와 인생도 하나의 전쟁터다. 칼 대신 전략을 쓰고 배 대신 팀을 이끌고 함성 대신 데이터와 숫자를 다룰 뿐 우리는 모두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라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포의 방향을 바꾸고 기대값을 새로 설정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부족함을 무기로 만들고 침묵으로 권위를 세우고 불가능을 조각내고 정체성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열세에서도 이기는 리더다. 전쟁은 끝났지만 당신의 전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이순신처럼 자신의 심리를 지배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길 수 있다.